안녕하세요. 유경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세컨드 머신 에이지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입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 보시죠. MIT 대학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대입니다. 전 세계 공대에서의 순위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는 스탠퍼드 그 정도라고나 할까요? 자, 이 MIT 디지털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명석한 두 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릭 브린율프슨, 그 다음에 앤드류 맥카피. 이 두 교수가 지난 2014년에 책을 썼는데요. 제2의 기계시대, 영어로는 The Second Machine Age 라는 책을 썼죠. 제목을 듣기만 해도 상당히 거북한데요. 몇 년 전에 저는 아마존에서 이 책을 원서를 구입해서 읽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내에도 번역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사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기술이 인간을 능가하다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인데요. 2004년에 새로운 노동 분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프랭크 레비 그리고 리처드 머네인 이 두 분이 지었는데요. 주로 인간과 컴퓨터의 분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저자들은 모든 정보 처리 업무를 하나의 긴 선에 그려봤죠. 그래서 맨 왼쪽에는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계산 같은 업무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규칙화하기 어려운 패턴인식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컴퓨터가 하기 쉬울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컴퓨터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더 유리한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은 이런 맨 오른쪽에 있는 규칙화하기 곤란한 업무들, 예를 들어 패턴 인식 같은 또는 공간 인식 같은 그런 업무들 상당히 컴퓨터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 당시에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에릭과 앤드류 이들은 많은 사례를 들어서 오른쪽 업무도 컴퓨터가 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었는데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도로에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공을 해밍웨이 말을 빌려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운전사를 파산시키다. 예, 시작은 매우 서서히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성공적인 도약이 이루어지면서 운전자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의 음성인식, 또 구글의 외국어 번역기, 왓슨의 퀴즈쇼 재패, 키바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내러티브 사이언스의 자동 기사 작성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패턴 인식과 비슷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 컴퓨터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음 주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제2의 기계시대 도래에 따른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첫째는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엘버트 바트릿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은 기하급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마다 기술 성장이 2배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 속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해 기이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에릭과 앤드류의 계산에 의하면
대략 2006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디지털 기술의 성장이 경이로운 수준으로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6년에 모의 핵실험을 위해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대략 테니스장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더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나왔고 가격도 싸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에 장착이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특징은 디지털 기술의 약진입니다. 디지털 정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 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가장 큰 수의 이름이 요타라는 것인데요. 요타는 10의 24제곱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량은 그 한 단계 낮은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제타바이트. 바로 그 다음이 요타바이트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자,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정보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재조합을 통한 혁신입니다. 혁신은 학자인 조지프 슌페터의 말처럼 경제사에서 두드러진 현실이며 언뜻 볼 때 다른 요인들 때문이라고 간주되는 것들도 대체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즉, 혁신이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혁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의력?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복잡성 연구자인 브라이언 아서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아서가 그런 거를 알아냈다는군요. 또 다른 경제학자 폴 로머도 이에 가세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특히 중요한 것은 메타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는 다른 아이디어의 생성과 전파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재조합 기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중합효소 연쇄반응, 구글의 무인차, 웨이즈의 내비게이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픈소스 운동과 같은 디지털 환경은 그야말로 재조합의 놀이터라고 부릅니다. 과학 문제 해결을 위한 나사의 이노센티브, 난제의 해결을 위한 캐글, 신제품 런칭을 위한 퀄키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합니다. 에리카 앤드류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특징에 더해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에 대해 강조합니다. 갈수록 인지력이 좋아지는 인공지능과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가는 전 세계 71억 명의 인간지능이 서로 협업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초입에 선 지금 뒤를 돌아보면 이전의 시대는 하찮게 보인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네, 이상 첫 번째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얘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